20해 전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한성그룹 본사 앞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사업가 한태준, 그는 45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안, 그의 아내 박미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를 양옆에 세운 채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15살 아들 한민재와 13살 딸 한수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관 위에 누군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미란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장미 줄기에 묶인 작은 편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미란은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수백 명의 조문객 중 누가 그 장미를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서재에 혼자 앉아 그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미라는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사회는 여자가 그룹을 이끄는 것에 반대했지만 그녀는 한 명씩 설득하고 협박하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태준이 생전에 남긴 주식과 재산, 그리고 그녀가 가진 지분을 합치면 과반수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미라는 태준의 서재에 앉아 회사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비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계좌, 알 수 없는 거래 내역들. 태준은 살아생전 그녀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미라는 이제 한국 재벌가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한성그룹은 그녀의 손에서 더욱 거대해졌고 아무도 감히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그녀가 입을 열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란의 곁엔 늘 젊은 비서가 있었습니다. 서도윤, 32살의 수려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5년 전 한성그룹에 입사해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이제는 미란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도윤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실제 아들 민재가 방탕한 생활로 가족을 실망시킬 때마다 그녀는 도윤의 성실함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의 진짜 이름은 서태윤이었고 그는 한태준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것을 태준이 죽기 3년 전 젊은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가난한 피아니스트였고 태준은 그녀에게 생활비만 보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이 15살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태준이야 하지만 그 가족에게 절대 내 정체를 밝히면 안 돼. 그들은 우릴 인정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한태준,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완벽한 이력서를 만들어 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을 가까이서 보며 도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냉혹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려 할 때 남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미란 회장을 만나러 왔소. 한태준이라고 전해주시오. 경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본관 비서실로 연락이 갔고 도윤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남자를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한태준, 그가 20년의 세월을 더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죽었으니까. 미란이 회장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정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미란은 남자와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태준 씨,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미란. 미란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어요? 20년 전에. 태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일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외국인 의료진의 도움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왔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미란이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걸 가졌군.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태준의 귀환은 한성그룹뿐 아니라 한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기적적인 생환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가족 안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귀환을 못마땅해했고 수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33이 된 한수지는 이제 한성그룹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능력을 갖춘 그녀는 재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서로 늘 곁에 있던 그에게 수지는 어느새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도윤에게 고백했습니다. 도윤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수진 씨, 저는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수진이 그에게 입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회사 옥상에서 주말 한적한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도윤은 괴로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건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을, 도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서태윤. 한태준의 아들 당신은 수진이의 오빠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 눈빛에서 태준 씨의 그림자를 봤으니까 DNA 검사도 이미 했고요. 도윤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미란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태준 씨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태준은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란, 민재, 수진, 그리고 도윤까지. 태준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나 한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과 한성그룹의 지분은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자에게 상속한다. 20년 전 그날 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자만이 나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였잖아요. 태준은 딸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아니요. 누군가 내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소. 나는 죽을 뻔했고 20년을 잃었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소.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는 찾아야지. 그게 바로 이 유언장의 목적이요. 내 자녀들, 내 아내, 그리고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내 숨겨진 아들까지 모두가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미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가족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태준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족?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쌓인 비밀과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가족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과거 기록을 뒤졌고 수지는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도윤은 태준을 미행했고 미라는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신뢰는 사라졌고 의심만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독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을까 어머니 손을 잡고 한 저택 앞에 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두드렸고 한 우아한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박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미란은 대화를 나눴지만 어린 도유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났습니다. 미란이 어머니에게 건넨 붉은 장미 한 송이. 이 꽃을 받으세요. 당신과 태준 씨의 관계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미를 받고 울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 장미를 화병에 꽂았고 매일 밤 그것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장미가 시들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시들어갔습니다. 도유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붉은 장미,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제 어머니에게 장미를 주셨죠? 미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 남편을 사랑했죠. 나는 그녀를 보내줘야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장미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는 그 꽃이 시든 후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어요. 매일 밤 그 꽃을 보며 울다가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죠. 당신이 보낸 장미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택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선택권을 가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없었죠. 어머니도 나도.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복수를 완수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이후 그녀는 진실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누군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누구일까? 어느 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섬세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들. 처음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태준의 파트너 김상훈이 회사 비리를 알아챘다. 그는 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태준은 당황하고 있다. 나는 결정했다. 김상훈을 없애야 한다.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상훈의 차량 정비 기록을 입수했다.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번 주말에 실행할 것이다. 며칠 후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사고로 죽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다.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으로 회사는 안전하다. 수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상훈의 죽음 이후 태준은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젯밤 우리는 크게 다투었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태준의 차를 정비했다. 김상훈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다. 태준은 살아남았다니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두렵다. 하지만 이제 한성그룹은 내 것이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어머니가 꾸민 살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읽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약점이야. 나는 이 가족을,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다음 날 한성그룹 본관 회장실에 모든 가족이 소집되었습니다. 태준이 중앙에 서 있었고 미란과 자녀들 그리고 도윤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소.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은 일기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미란. 미라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당신과 김상훈이 만든 불법 거래를 덮기 위해서였죠. 당신이 감옥에 가면 이 가족은 끝장이었어요. 나는 가족을 지켰을 뿐이에요. 태준이 다가섰습니다. 거짓말.
김상우는 정직한 사람이었소.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걸 그가 알아챘고 당신이 그를 죽인 거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막으려.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은 뒤엉켜 있었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이에요. 노트북에 USB를 꽂자 죽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윤아,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 내 아버지 한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박미란도 마찬가지야. 김상훈의 죽음, 그건 둘 다 몰랐던 일이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바로 민재였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재는 15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 그 아이는 천재적으로 영리했지. 김상훈의 차를 조작한 건 민재였고 어머니 미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민재가 모든 걸 계획했어.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부 내가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미란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왜? 민재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왜? 전부 당신들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어머니는 권력에 미쳤고 나는 그 틈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정리한 거예요. 완벽하게. 태준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고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함께할 수 없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왜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남매예요. 그리고 이 가족은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저는 떠나야 해요. 그는 수진의 손을 놓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살인자였고 남편은 복수자였고 자신은 20년간 죄 없는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준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란, 미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모두 틀렸어요. 당신도 나도 아이들도. 가족이란 걸 지키려다가 가족을 파괴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도윤을 쫓아나갔지만 그는 이미 건물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 멈춰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고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경비원 책상 위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장미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이 가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붉은 장미. 그날 밤 미라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상훈의 사건 기록, 태준의 사고 보고서, 그리고 자신이 썼던 일기장. 그녀는 하나씩 벽난로에 집어넣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모든 증거를 삼켰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더 무거운 죄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준의 유언장 조각들도 불 속에 던졌습니다. 화염 속에서 종이들이 재가 되어갔습니다. 20년간의 비밀들이, 증오와 복수의 기록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밤 차가운 바람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난로의 재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진실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체포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한성그룹은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타는 벽난로를 바라보며 미라는 마지막 붉은 장미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꽃잎이 타들어가며 검게 변했습니다. 장미가 시든 날, 이 가족의 이야기도 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투성이로 진실 없이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